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세부적인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증시는 뜨거웠던 걸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올해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3,300, 또 유동성에 대한 우려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은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하반기 시장 어떻게 될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사실은 힘들 까다롭긴 한데 코스피 보니까 지금까지 14.5% 올랐으니까요. 네. 올해 시장도 약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끌고 왔었던 돈의 힘, 유동성이 이제 좀 적어도 더 이상 증시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의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려들이 좀 있었죠. 네. 그게 올해 1분기 좀 더 나아가서는 2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 그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친 게 사실 채권 시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쪽에 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고, 당장 그 금리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걱정들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6월 시장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거든요. 네. 주식이. 그 이유는 결국은 경기가 계속 확장 중이고, 경기가 확장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이익이 증가하더라.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부 기업들에서는 나타났고, 그 경기 사이클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때 수혜를 받는 데들이 정말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빨랐던 상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작년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작동했던 반면에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힘이 빠진 거는 맞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핵심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와 또 경기가 회복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이제 안정이 그렇죠. 되니까 이제 닌 거를 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 그 ESG 얘기도 네. 많이들 하는데, ESG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끔 하려면은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목표나 또는 정부의 목표라는 건 결국은 그 안정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특히나 지금처럼 고용 사정이 나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첫 번째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여전히 지금 조정 후에 상승을 이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들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 금리 수준 1%, 1.5%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14.5%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냥 투자하신 분들이 하면서 올랐다면 올해는 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가 좀 그렇습니다. 과했던 유동성과 과한 상승이었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의 흐름들이 돈은 좀 더 이상 시장에 들어오지 않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건데,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좀 양극화되는, 한쪽으로만 쏠리는 좀 예. 그런 그 경제 구조의 좀 걱정들은 좀 있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예.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 자영업자들 일단 고통을 많이 네. 받으셨고, 또 업종별로 보면 워낙 차별화되잖아요. 그나마 항공이나 이런 쪽은 이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지런히 이 여행이나 여행객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항공 화물 운송 이런 것들로 커버를 했는데, 커버한 데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정말 여행이 줄어들면은 우리 최근에도 최근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명동이라든지 주요 상권에 가보면 정말
잘 안 된다는 거죠. 명동의 예. 이대 앞에 뭐 정말 문 닫는 업체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 오셔서 사시는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이제 타격을 보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낮게 보는 상황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뚫고 결국은 이걸 백시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백신에 접종에 따른 성공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확산이 좀 완화되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는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백신도 저항하잖아요. 그 백신이 변이를 네.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저항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주식시장에서도 저항이 네. 있고 그런 저항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지는 예. 방향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경기 확장을 이어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행스러운 흐름들이고요.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의 경로나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략 이제 SK에서도 올해 고점 3,500 정도로 예측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뭐 예. 지수대 고점이 어디까지고 얼마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예. 저희도 여기서 뉴스 전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쨌든 3,300까지 또 어려운 가운데 올라온 거는 말씀하신 시장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하반기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들, 추세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은 이게 경기 확장이 내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결국 이제 이익이 이슈겠죠. 함수가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앙은행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는 경기 확장이 지속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경기 확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제 단지 올해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처럼 내년에 올해만큼의 속도로 이익 증가 이율이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당연히 모두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작년부터 올해 이익 증가율은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거의 이제 배 수준에 가까운 기업 이익 증가가 나타난다는 네. 거죠. 그런데 내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이익이 그 100% 오른다 이런 해에 주가가 그럼 똑같이 100% 오르냐? 안 그렇습니다. 그죠? 보통의 경우에는 기대감은 먼저 오르죠. 예, 사전에 먼저 그걸 예. 안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이 대단히 현명해요. 지금 네. 참여하시고 계시는 각각의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네. 합쳐놓고 보면은 정말 현명하게 주식시장이 판단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나타났던 그 대폭적인 주가 상승을 올해 이익 증가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한 거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건 내년도 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내년도 이익 증가율을 대체로 한 20%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고, 통제된 범위 하에서의 통화 정책이 유지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의 주가 상승 대단히 이건 뭐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룸이 뭐 아까 14%대 지금까지 네. 올랐는데 지금으로부터도 한 5, 6% 정도는 남아있다. 그럼 이제 당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고 나면 그럼 다 끝나는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다시 또 그 이후의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얘기들은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거든요. 이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이와 다른 우리 시각을 들이대야 되겠죠. 예. 경기 민감주 또는 경기와 관련된 주식 투자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그거는 사실 단기적인 전망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경기 확장을 염두에 두고 3,500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 무렵이 돼서는 내년도 그럼 이제 하반기까지 이게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냐. 다시 예,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보고 다시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증권 최석원 부문장님 모시고 큰 흐름의 이제 하반기 시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연준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쪽을 그러면 공략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 종목은 언급하시지 않겠지만 섹터 하나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쪽인데요. 섹션 2는 그러면 어느 쪽을 갈까? 일단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집단 면역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소위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쪽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네.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뭐 그냥 하나 사가지고서 오래 갖고 있는 종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또 어쨌든 더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종목 교체의 기준이라는 게 네. 무엇이냐? 결국은 제가 보기엔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먼저 읽는 거라는 거죠.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먼저 읽는 거는 지금 경기 사이클을 잘 타고 있는 데들이 결국은 미래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작년에 저희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뭐 하니까 이 작년에 정부가 돈을 막 쏴준 것 같다가 제품 많이 샀는데 제품 많이 샀으면 그 다음에 나올 현상을 과연 뭐냐. 기업들이 일단 재고로 그거를 막 대응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확보하려는 수요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른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네. 투자를 해라 하고 올해 실제로 상반기 때 보면 사실은 소재 산업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평소 때 과거에 잘 안 움직였던 네. 것들이 상당히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이제 하반기를 놓고 사실 먼저 움직인 부분이 좀 있어요. 하반기 때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각국에 보면은 이미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되고 네.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되고 앞이 보이니까 뭐 항공을 비롯해서 뭐 여행 관련 소비재들 또 레저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 시작했다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예. 다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까?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필요하고 제가 무슨 방역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그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복은 어쨌든 진행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정부들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데들을 좀 이제 덜 어렵게 만들기 네. 위해서 당연히 정책을 시행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서비스와 소비 쪽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답답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큰 현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재택근무나 이런 걸로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한 거. 두 번째는 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야외 활동을 못하고 레저도 못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또 아마 분노의 소비가 나타날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를 만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비용 통제들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 상당한 수혜가 네. 예상된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소비주 그리고 특히나 여행이나 레저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성장주와 관련된 건데 최근에 네. 금리가 좀 내리니까 성장주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장주를 얼마 전에 많이 파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는 성장주잖아요. 그리고 네. 장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종목이에요. 이건 경기 사이클을 보고서 우리가 가는 게 그리고 아니에요. 여기네요. 우리 성장주는 이제 주가 변동도 빠르고 빨리 오르고 그러니까는 빨리 팔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히려 투자하고 하는데 예. 그야말로 성장주는 오래 가지고 있어서 성장의 과실을 누려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그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라는 네. 건 성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주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야라는 그 이른바 우리가 그 과거 케인지안식으로 얘기하면 케인지의 표현대로 하면 미인대회에 네. 참여하듯이 주식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성장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성장성을 갖는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성장주를 골라서 장기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예.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정리를 좀 하면요. 어쨌든 간에 계속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했고 섹터 얘기도 할 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다. 경기 회복, 기업 실적. 섹터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소재나 산업재에서 서비스 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예. 소비 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가져가야 된다. 이게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분법의 그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성장주는 뭐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거는 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그럼 뭐지? 이런 예.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네. 성장주의 대표는 네. 제가 보기엔 항상 그 시대에 시큘러한 그러니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예. 그 트렌드에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가장 대표가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트렌드는 저희는 역시 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이 산업혁명 기간에 가장 중요한 그 킬러 이 제품이 뭐냐? 이동과 관련된 거였어요. 마차에서 기차로, 네. 기차에서 자동차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의 전 단계로 사실은 그 전기차가 돼야 되는 이유는 자율주행차가 되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은 뭐 환경적인 이슈를 예. 떠나서라도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총칭해서 모빌리티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탈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게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배터리 그다음에 뭐 UAM 이런 걸 다 좀 총괄을 하겠네요. 모빌리티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예를 들면 바이오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바이오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의료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해요. 단지 이제 최근에 바이오와 관련돼서 워낙에 이제 관심이 쏠렸다가 또 죽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신과 관련된 것들 이거는 뭐 일시적 이슈라고 볼 수 있어도 노령화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여기에 대한 좀 이분법을 좀 벗어나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그걸 봐야 되고요. 이제 소비주,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주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IT 반도체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네, 예. 삼성전자 워낙 국민주가 돼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답답하시는 흐름이고 슈퍼사이클 얘기했는데 뭐 반도체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건가. 그래서 예. IT 쪽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반도체 쪽. 네. IT가 나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모든 거에 IT가 들어가고 특히 반도체는 뭐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플랫폼 기업들도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플랫폼 그러니까 밖에서 놀다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럴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기간 이후에 다시 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여기에 시장 놀 때도 자금들이 플랫폼이 다 필요해요, 국민장. 그걸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디 뭐 주변에 예. 맛집 검색하고 결제하고 뭐 예. 유튜브 보고 그죠? 예. 정말 또 일부 플랫폼들은 예. 굉장히 크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 네. 예를 들면 이런 그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네. 보면 그런 것들이 소개해 주는 게 이제 거의 일상화된 상황인 거죠. 그런 일상화된 상황이라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데이터 확보를 요구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당연히 더 지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스마트시티라고 저희가 이제 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들의 모습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들의 모습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왜냐하면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모이는 어떤 데이터들이 다시 또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뭐 굉장히 크게 이어질 겁니다. 이제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형성될 거냐 이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좀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이 한국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서 좀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과정에서 올랐으니까 팔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수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면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IT는 약간 좀 더 그냥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IT 반도체는 향후에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종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거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보면서 그림을 가지고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대응할 것이냐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 오늘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